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재학교 3단계 대비 그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제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CMS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CMS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스케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과학은 월수금 또는 화목일,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월수 스케줄 또는 그 화목 스케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일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라서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뭐 CMS 이장호 원감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일정 자체는 뭐 주 5회 스케줄이 기본인 거고, 네. 주 5회 스케줄이 기본인 거고, 그 이후에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들을 최대한 두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그 오늘 설명회에서 크게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재학교 3단계 전형이 무엇을 보려고 하고 어떤 기출들이 나왔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단계 전형 대비와 관련해서 과학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최종적으로 또 입시 직전에는 실전 캠프 경험이 필요할 테니까 그럼 모의 캠프들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재학교 3단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별로 제가 어떤 내용들을 보겠다, 평가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냐면 탐구 역량이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수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들이 과학 실험도 진행을 하고요. 과학과 관련된 설계나 뭐 지필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술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재학교 3단계 전형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탐구와 관련된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서울에서는 과제 수행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학교들 보면 인성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인성 면접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조별 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될 때 너무 모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탐구, 인성, 그리고 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학교별로 최근 5년 동안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실험을 진행한 학교들도 있고요. 실험 설계를 진행한 학교들도 있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좀 오래전에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같은 경우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지필이나 구술, 그다음에 조별 활동, 인성 면접 등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험과 실험 설계가 가장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뭐 지필고사나 구술 면접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과학 글쓰기를 많이 진행하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조별 토론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즌 이후에 대부분 이제 글쓰기로 바뀌면서 글쓰기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해요. 실제로는 과학과 관련 없는 주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어 퍼즐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진행한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과 관련해서는 뭐 종이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뭘 버틴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코로나 시즌에서는 뭐 그때는 이제 경기 같은 경우였는데 뭐 그런 선별 검사소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면 지금 지역이 어떨 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도중에 개별적으로 인성 면접을 같이 진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학교별 특징을 보면 경기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형 유형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 인성 면접이라는 걸 진행을 했다가 어떨 땐 그냥 면접만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요. 창의 인성 면접은 그 중간에 조별 과제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조별 과제를 안 하고 면접만 진행하기도 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형이 바뀌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실험 설계 하나, 실험 설계 및 조별 과제 하나, 그 다음에 실험 하나,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 하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항상 마무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입시 당일날 바꿨습니다, 유형을. 원래는 이제 면접을 치르지 않는 학교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면접이 생겨서 당일날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학교별로 워낙에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면 면접 안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수업을 짰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작년 입시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사실 지금 시기에는 캠프 때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학교별로 유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스케줄처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루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실제로 캠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준비할 수 있게 저희는 프로그램을 짜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나왔던 기출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서울에 합격했던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입니다. 그래서 뭐 실험 설계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면접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옆에 있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험 설계에서는 물리와 관련해서 뭐 전지의 내부 저항 예상하는 실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수업에서 다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라 뭐 네, 얼추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이글루의 구조에서 나오는 과학적 이점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융합 문제라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뭐 창의융합 문제 특강도 지난 뭐 휴일들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면접에서도 출제가 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이제 대구에서 진행을 했던 친구인데요. 대구에서 보면 여기 영어 시험이 좀 특이하게 있죠. 광주랑 대구는 영어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근데 그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중등 내신 조금 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학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 만들기에서 책 올리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실제로 캠프 때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걸 진행을 해서 이 친구들도 가서 이제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 외에도 좀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출제됐었나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요약만 한다고 하면 기체 법칙과 관련된 실험, 뭐 식물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부력과 관련된 실험 이렇게 물화생지가 돌아가면서 실험에 나온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서울에 나왔던 기출인데요. 서울의 수학과 관련된 이건 조별 과제입니다. 그래서 삼각측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과학 글쓰기와 관련해서 의식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글쓰기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 자격루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구술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시도 여기다가 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면접들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과학과 관련된 면접들은 보통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거와 겹치냐라고 했을 때 과학 탐구 토론 대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나 아니면 실제로 과학 창의력 대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주제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소스들까지 다 참고해서 이제 과학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 인성 면접이라 그래서 이거는 한과형에서 한국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뭐 ESG라고 해서 기업과 관련됐던 그런 주제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면접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랑 뭐 과학 탐구 역량 평가라고 해서 역시 서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과학 탐구 역량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과 관련해서 여기 질문들과 내용들을 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점수화하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만점이다 이런 거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는 이런 내용을 말했을 때 인성 면접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특정 학생들이 돌발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단체 생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인성 면접이나 조별 과제에서 최대한 학교들이 거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성 면접도 그 모범 답안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과 어떤 것들이 채점 기준이 되는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어떤 소스들을 얻어서 다 그 해당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별 과제와 인성 면접인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조별 과제 그리고 뭐 인성 면접 뭐 주제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지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작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지필, 그 다음에 수학 구술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와 관련돼서도 실험 설계 관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지필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필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영재고 입시를 보면 저희가 7월 6일에 이번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학적 쉬운 지식들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 지필과 뭐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제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인 과제를 낼 때도 있고 조별 과제를 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와 관련돼서 이제 광주에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구술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과학 구술, 수학 지필 이런 내용들을 다 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학교는 제가 일부러 서술하진 않았는데 학교별로 냈던 유형들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도만 감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8월 9일 토요일에 다 치러지게 되고요. 한국만 8월 16일 토요일에 부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전형이 3단계 전형이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단계 전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소양들이 있어요. 항상 등장하는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가설 평가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결과를 한 다음에 결론을 노출하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형에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느냐? 실험 설계, 과학 글쓰기, 뭐 자기주도나 조별활동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사고력을 이제 검사하려고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별활동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면접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생활에 좀 부합한 친구들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학적 역량을 이제 말로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구술 면접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해서는 네, 활동 중 항상 수시로 평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별 활동 중에. 그래서 여기에 써두진 않았지만 아마 탈락하는 점수가 존재할 겁니다. 탈락하는 기준이 존재할 겁니다. 일단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리우스 과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정규 스케줄부터 보여드릴게요. 정규 스케줄은 4주로 진행이 됩니다.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3일인가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보면 월수금 기준으로 해놨어요. 월수금 기준과 화목일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보시면 여기에 뭐 과학 글쓰기, 물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찾아보시면 여기엔 과학 글쓰기, 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도 뭐 인식이나 여러 인문학적인 주제를 낼 때도 있지만 과학과 관련돼서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관련된 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 글쓰기는 과목별로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해당 과목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실험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3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번의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 및 조별 활동은 이제 따로 묶었는데 이건 실제 실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그 과목별로 2번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이나 지필 대비 같은 경우도 과목별로 2번씩, 그다음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아마 한 번씩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월요일에 요 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하루에 다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5시 40분부터니까 10시까지 했을 때 한 주제만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주제를 학생들이 다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이걸 다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경험이나 캠프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세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실험 및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작년에 캠프 때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죠. 네.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했던 건데요. 빨대 같은 걸로 간단한 질량들을 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물리와 관련된 지식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항상 실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많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표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험이라고 하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고요.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고서는 그날 수업에서 이제 다 제출할 거예요.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실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 각 3번씩 진행이 됩니다. 총 12번의 실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실험 설계 및 조별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뭐 실험 설계는 과거에는 저희가 창의 설계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떤 주제들을 보통 다루게 되냐면 이런 거는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과학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처리하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과거 캠프에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게 과거 캠프에 역시 진행했었던 종이로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책을 올려서 버티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와 관련된 개념을 역시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 있으면 모범 답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도는 되게 옛날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서 책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종이로 만든 건데 책을 이제 많이 버티게 돼요. 그래서 조별로 몇 권씩 올렸는지 측정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규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화생지 주제별로 글쓰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 글쓰기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강 시간표를 토요일로 따로 빼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저기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AI와 관련돼서 글쓰기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서울 기출로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주제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접에 대한 평가표인데요. 요거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할 때 어떤 학교들은 조별 면접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별 면접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과 면접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는 연습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친구가 설명하는 걸 보면서 새롭게 배워요. 본인도 그렇게 좀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냥 듣는 것보다는 잘한 점과 개선할 점들을 적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접을 하는 동안에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면접만 들어가고 학생들이 나머지 시간에 놀고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 시간에 사실 지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관련 예상 문제들을 풀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도 예상 문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들이 있어서 역시 이제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해서 상호 면접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성 면접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한번 본인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자료인 거고요. 실제 면접과 관련된 질문들은 여기다 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또 별개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100문항인가? 몇십 문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좀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인성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시간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월수금 저녁이나 화목일 저녁에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건 특강이라서 해당하시는 분들만, 원하시는 분들만 더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전 3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정보와 관련된 문항들이 집필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중학교 정보책을 다 정리를 해서 특강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시간짜리로 그냥 2번 정도면 충분히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과학 글쓰기를 하는 학교들이 뭐 서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종이나 이런 학교들도 하는데 꼭 물리 질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뭐 의식이나 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강은 역시 토요일에 개강을 해서 2시, 5시 2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실제로 그 수업할 때 쓰는 자료고요. 이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라 수업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료들을 학생들이 잘 채워가면 중학교에 있는 정보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되고 관련된 문제들도 풀 수 있게 예시 문항들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제로 어디서 많이 하냐라고 했을 때는 대학 입시에 논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도 존재하고요. 사실 채점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알아두면 어떻게 글 쓰는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자료들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특강 시간에. 네.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이 글만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한 시간표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월수금 화목일 스케줄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저희 뭐 시리우스 학원 재원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원래 월수금을 들었으면 월수금 쪽으로 연계를 해둘 겁니다. 근데 스케줄상 뭐 요일을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해서 뭐 이런 특강들을 들어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스케줄과 특강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CMS 이장호 원감님께서 CMS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핸드마이크는 없는 거죠? 그냥 수업을 하면 되나요? 네. 이걸로? 아, 네. 네, 저 이제 CMS에서 진행하는 캠프 수학 프로그램 안내를 맡은 이장호 원감입니다. 앞에 전체적인 캠프 흐름이나 내용을 다 설명을 들으셔서 저는 어쨌든 CMS에서 진행하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 스케줄 시간표인데 간단하게 저희도 월수금, 화목일, 양쪽 요일에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선행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실전 캠프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걸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월수 또는 화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정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지필 대비 수업 플러스 창의 설계입니다. 창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재작년 서울 캠프에 나왔던 클리노미터라고 해서 이제 그 삼각 측량 이렇게 뭐 여기 지우개 달아가지고 각도기 달고 천장 보고 현재 높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천장 높이가 얼마인지 측량하고 실제로 서울과학고 바깥 창문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저쪽 뭐 건물인가 뭐 어디 거기에 높이를 실제 축척이 있는 지도를 줘서 거기까지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조별 활동이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격주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필 대비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울과학고에 나왔던 예전 지필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을 다 모아서 하는 수업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는 기출은 아니고 기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수 세트로 하루는 기출 유형 그리고 각각 창의 설계가 격주로 해서 이게 4주 프로그램이니까 창의 설계 2번, 기출 지필 대비 4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서울과학고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변형해서 기출 유형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하는 이런 지필 대비 수업은 교재로 찍어서 4주치 한꺼번에 교재로 이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맞춰서 진행하고 프린트 쪼가리가 좀 나가면 좀 불편하니까 가급적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구술 대비하고 창의 설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도 지필 대비하면서 발표를 시킨다거나 구술 형태의 대비 수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요거는 실전과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월수화목 이틀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업을 진행할 건데 1대1 개별 면접을 금요일 수업 때 넣을 겁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기본적으로 구술 대비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기 문제 3문제 또는 4문제 주고 발표시키고 피드백하고 이걸 진행하면서 아이들별로 시간표가 나와서 얘네를 바깥으로 다른 교실로 빼서 1대1 개별 면접을 1인당 2세트씩 진행합니다. 크게 보면 교실을 2개로 나눠서 1교시 때 한 세트 면접 진행하고 전체 인원이 2교시 때 한 세트 진행하고 그러니까 등원하면은 구술 대비 문제풀이 하다가 이제 2세트 나가서 면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의 이제 학교가 똑같은 유형의 학교는 이제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과학고가 기본적으로 대기 문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각의 조별 활동을 움직이면서 이제 면접도 하고 활동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학교가 아닌 예를 들어 뭐 한과영이라던가 이런 학교들은 그냥 대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를 시키긴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대기하는 문제 풀이를 하고 구술 대비하고 1대1로 이제 2세트를 하는데 요거는 시간과 공간과 선생님의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저희가 금일 합쳐서 매주 44명까지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상.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이런 개별 면접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토요일 수업은 안 깔릴 거고 금요일, 일요일에 깔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로 봤을 때 44명을 넣으면은 뭐 아주 수용 인원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금요일이 꽉 차면 일요일로 옮겨서 들으시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학 구술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앞서 봤다시피 이 자소서 생기부 그리고 인성 면접을 같이 녹일 거라서 이 자소서와 생기부는 반드시 수업일 이틀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저희가 그날 거기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소서 생기부가 미리 제출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 없이 수학 구술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면접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학생 휴대폰 또는 태블릿으로 저희가 녹화를 할 거라서 요거는 아이들한테 지참시켜 보내면 저희가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다 걷거든요. 걷었다가 면접할 때 줘서 녹화하고 다시 걷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주간 진행할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프린트에는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7월
27일, 자, 날짜가 26일이 아마 토요일인 것 같죠? 27일 일요일에 그 캠프 대비 모의 캠프가 있어가지고 겹쳐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제 뺐고요. 모든 날짜에 수업이 다 있습니다. 금요, 일요일 모두.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모의 캠프입니다. 이 CMS랑 시리우스가 같이 하는 모의 캠프가 저희가 8월 달에 있고요. 7월 26일, 27일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CMS에서 진행하는 모의 캠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겠네요. 각 날짜마다 8개 학교 캠프를 모두 진행해서 이렇게 2개 회차만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둘 다 참여해도 되고 하나만 참여해도 되겠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하면 이제 안내문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캠프 기출을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하는 방식입니다. 뭐 거의 차이 없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시간표는 작년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2개가. 그래서 8개 학교 반으로 모두 나눠서 진행하고 뭐 수학은 저희가 하는 거고 과학은 CMS 과학팀이 이제 넘어와서 요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S 시리우스 같이 하는 8월 초 캠프가 당연히 이제 뭐 메인 실전 캠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CMS의 거점 센터라고 하는 대치 목동 평촌 거점 센터에서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뭐 분당이나 중계 친구들이 넘어와서 이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전감을 높이는 그런 실전 캠프가 2번 더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제로 총 6번의 실전 캠프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교과 수업이 추가로 개설될 텐데 사실 뭐 합격생들은 다 이제 수학 교과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면 총 9주 만에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각각 수업을 완성시키는 뭐 그런 일정입니다.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인데 7월 26일 토요일에 좀 전에 보셨던 모의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토요일 9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요때 되면 이제 아마 중간고사가 3학년 중간고사 있을 거라서 3학년 중간고사 시점까지 9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미적분 1이 1시에서 5시 허리 시간이고 대수와 미적분 2가 모두 뒷 시간이라서 대수 미적분 1을 듣거나 아니 미적분 1, 2를 듣거나 이렇게 2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이후에 선행 수업을 다시 10월에 그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개설할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시점에 하나만 들어도 그 다음 진도 수업을 맞춰서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아마 10월 달에 대수 수업은 뭐 진행되지 않겠죠. 지금 대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교과가 진행되고요. 네, 그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 앞에 제가 1대1 개별 면접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토요일에 추가 개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토요일에 추가 개설을 하면 교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시간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되면 교과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어떤 금요일, 일요일 수업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인원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들으면 시간이 아예 안 날 거니까요. 하나만 들으면 시간이 날 거고 그런 걸 조율해서 저희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한 판에 놓은 앞쪽 시간표 봤던 이제 그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5시 40분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시기고요. 저희 CMS는.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는 야간 자습실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도 야간 자습을 운영할지 안 할지 사실 약간 미정이라서 야간에도 추가적인 자습이 진행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요거 미적분으로 고쳐졌네요. 이렇게 2개 같이 진행되는 거고 1대1 개별 면접 금일에 진행돼. 이런 식으로 저희가 4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내용 하나가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캠프 일정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한과영 캠프 대비를 추가로 좀 해야 되는데 한과영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계속 면접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면접, 과학 면접, 인성 면접 3개 채토로 나눠지는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 8월 9일에 캠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과영 친구들이 신청하는 인원이 있다면은 1대1 개별 면접 수업을 그 주 주말에 추가로 개설할 겁니다. 요거는 따로 한과영 학생들에게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끝입니다. 끝. 나오세요. 드릴까요, 다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저희가 8월 3일까지 이런 정규 스케줄들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입시는 8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주에는 무엇을 하느냐? 월화수목에는 시리우스와 CMS가 같이 모의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캠프를 총 4번 진행할 거고요. 월요일, 월, 화, 수, 목 4번을 하게 될 거고요.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모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진행할 때 학교별로 다 진행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교별로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 뭐 과학 실험이나 이런 내용들은 주제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유형별로 나누기로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요일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릅니다. 들어가 있는 주제가 조금씩 다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캠프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주구장창 면접이 안 나온다고 면접을 하나도 안 시켰는데 전날 갑자기 면접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험을 좀 많이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짠 거라 이 4번은 다 다른 주제들이 진행은 되지만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짜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시간표는요.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을 실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는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간표 자체는 뭐 월화수목 진행이 되고 시간은 오후, 저녁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간 여기서 보시면 4시간 정도씩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캠프가 과거에는 1박 2일로도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진행 시간만 보면 4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쉬는 시간,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4시간 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학생들을 오랜 시간 붙잡아 놓고 뭐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딱 시간을 맞춰서 핵심들을 좀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에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이었고요. 네. 앞에 있는 시간표 참고하셔서 수학, 과학 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